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67년간 일기를 써오신 윤교중 작가의 어리석은 지난날의 기억이라는 책, 일기장을 토대로 만든 책 속에서 경찰 재직 시 체험한 소중한 이야기 몇 토막,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작은 아버님이에요. 67년간 쓰신 일기 속의 한 토막입니다. 경찰에 투신한 동기, 군에서 제대한 후 직업도 없이 결혼까지 하고 큰형님 댁에 기거하면서 당시 논산읍사무소에 근무하시던 큰형님의 권유로 보통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루는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구가 경찰 시험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와서는 함께 그 시험을 보자고 했다. 경찰이 되어서도 고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형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면서 출세할 수 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시험 준비에 돌입. 1960년 11월 11일자로 경찰에 투신하였다. 순박한 농촌 삶의 현장. 경찰 배명을 받고 초임 순경 시 곡성경찰서 오산지서에서 근무할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 당시 지서 외근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호구조사였다. 직원 담당 촌락별로 매일 20, 30세대의 세대별 호구조사 카드를 지참하고 자전거를 타고 촌락에 나가 이장들을 만나면서 개략적인 촌락 주민의 전출입 상황과 변동 상황, 출생, 사망 등을 파악하고 촌락 약도를 따라 각 가구를 방문, 위치 확인은 물론 세대주 또는 가정의 동거인을 직접 면담했다. 담당 순경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한 후 방범, 방화, 방첩 등 신고 요령 등을 간략히 전하고 가족 상황 등을 확인하고 주거 외부 환경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 가정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였다. 농촌 마을에 호구조사를 나가면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가족들이 밭이나 논으로 일하고 나가고 집이 비어있는 데다가 살인문에 문패를 달아놓은 집도 별로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약도에 따라 아무개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 주변의 환경정리 상태를 보고 세대주의 성격 등을 판단하여 기록하였다. 당시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 초가집에 나무 울타리와 쌀문을 달고 살았는데 집 주변이 잡초 하나 없이 말끔하고 화장실 역시 거미줄 하나 없이 깨끗한 경우에는 해당 가옥주는 분명 근면 성실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된다. 대개의 농촌 가옥은 이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가옥도 간혹 목격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겉보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말은 겉을 보면 속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이지요. 아, 나도 공부하면 승진할 수 있구나. 하루는 오산지서에서 손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사로 승진하여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지서장의 친구가 축하 인사차 들렀다. 그는 여러 인사말과 함께 승진 시험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나는 당돌하게도 그 자리에서 직접 시험 자격 요건과 시험 과목 등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지서장과 그의 친구는 나의 순경, 배명, 연월일 등에 대해 묻고는 나에게 하는 말이 시험 자격 요건은 충분하니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과목별 추천책과 저자까지 일러주었다. 나는 이튿날 바로 광주 시내에 나가 해당 과목책을 모두 사왔다. 그때가 1962년 11월이었다. 내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사 승진 시험 일자가 공고되었다. 나는 가슴이 몹시 뛰고 흥분되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합격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지서장께도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기본 근무도 충실히 하여
딴 직원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 당시 내자가 둘째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셨다. 나는 지서에서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일반 농가의 사랑채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었는데 비좁은 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눕기에도 모자란 방 한쪽에 모포로 차단막을 치고 조그마한 책상에 촛불을 켜고 밤 12시부터 새벽 출근 시간 전까지 꼬박 밤을 새워 공부하였다. 처음 며칠 동안은 밤 12시가 되면 가족들이 나를 깨워주었는데 긴장한 탓인지 어느 순간부터 밤 12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밖에 나가 세수를 하고 차단막 안에 촛불 앞에 앉으면 정신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새벽 3시경에는 장모님께서 참깨죽을 쑤어 주셨는데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 건강을 유지하며 기본 근무도 하면서 시험 공부에 매진하여 순경에 배명된 지 2년 4개월 만인 1963년 3월 6일자로 경사로 승진하였다. 사회적으로 순경에서 경사로 승진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초임 지서장으로 겪었던 촌락 주민의 집단 행동. 경사로 승진한 후 지서장 발령을 받은 곳은 구례경찰서 문척 지서였다. 우리 네 식구는 3쿼터 트럭보다 작은 차를 타고 문척 나루터에서 배에 오른 뒤 지서로 향했다. 지서장 관사는 지서 바로 앞에 있었다. 지서 직원은 나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이었고 직원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내가 지서에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오전 9시 30분경 65세 이상 된 영감 한 분이 지서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오래전부터 자기 선조의 묘에 성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촌락 주민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날짜를 잡아 성물을 세우려고 하니 지서에서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일이 자칫 촌락 주민들의 집단 행동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경찰서장님께 지휘 보고를 드리고 본서에서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장님께서는 일단 지서장이 직접 현장에 진출해 촌락 주민의 동태를 살펴보고 사태가 매우 급하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셨다. 나는 직원 1명만 지서에 대기시키고 나머지 직원 3명과 함께 지서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해당 촌락으로 나갔다. 지서에 와서 신고한 노인과 그 가족들은 성물을 소수레에 싣고 촌락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내가 촌락에 도착하니 100명 정도 되는 촌락 주민들은 모두 삽과 곡괭이를 들고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성물을 세우려는 노인이 나를 인도하여 해당 묘지 앞으로 걸어가자 약 20명의 촌락 주민들이 갑자기 묘지로 올라가 사정없이 묘지를 파내는 것이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호루라기를 힘껏 불면서 묘지 위로 올라섰다. 나는 발밑에 튕겨나온 백골을 본 순간 가장 극렬하게 묘지를 파헤치던 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러자 묘지를 파헤치는 행위가 중단되었고 서로가 자기가 주범이니 자기를 처벌하라고 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을 지서로 연행하였다. 그 후 묘지를 파헤친 주범자 4명은 형사처분을 받았고 손상된 묘지는 원상복구되었으나 성물은 설치하지 못하였다. 촌락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묘지가 촌락회관 맞은편에 있어 바로 보이는 데다 그 묘지가 생긴 이래로 촌락의 각종 재앙, 정신 이상자 등 재앙이 들끓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물까지 설치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성물을 세우려던 그 가정의 장남, 독자, 장남이 갑자기 횡사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사람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 우연의 일치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죠. 여러분,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그 경찰에 투신한 그 동기와 경찰에서 겪은 일을 이렇게 일기로 남겨서 우리들에게 또 교훈으로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어리석은 지난날의 기억 윤교중 작가의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